자, 2025년도 이제 정말 마지막 주네요. 아마 지금쯤 2026년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담을지 다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사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아는 것 아닐까요?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은 AI라는 이름 아래 정말 광풍이 불었던 시장이라 더욱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AI라는 하나의 테마 안에 있지만 그 속사정은 완전히 다른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0년이 오기 전에 한 번쯤 다른 각도에서 이 주식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두 기업이 상황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네, 그렇죠. 한 곳은 눈부신 성공으로 모두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 그 성공에 붙은 가격표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른 한 곳은 성장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마치 똑같이 AI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한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너무 높은 기대를 받는 상황이고 다른 선수는 아예 출발선에서부터 좀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두 사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시장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어떻게 기업의 진짜 모습과 잠재적 위험을 가려낼 수 있을지 당신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단순히 AI 주식이라는 이름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니까요. 그럼 첫 번째 기업, 펠런티어부터 시작해보죠. 네, 펠런티어. 정부 기관이나 구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 분야의 거의 절대 강자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2025년 실적만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3%나 폭증했고 이익률은 무려 40%에 달합니다. 네, 숫자만 보면 이건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완벽에 가까운 성적표입니다. 네. 펠런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걸 그냥 명백히 보여주는 지표죠. 사업 자체는 정말 탄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를 대체 왜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훌륭한 회사와 훌륭한 투자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좀 파고들어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그 가치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네, 현재 주식시장이 펠런티어의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펠런티어의 사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하지만 문제는 주식의 가격이 그 훌륭함을 너무나도 앞서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호라는 게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훨씬 와닿을 것 같은데요. 제가 숫자를 좀 봤는데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떤가요? 펠런티어가요. 지금 미래 예상 실적 대비해서 259배. 259배요? 와. 네. 그리고 매출 대비로는 123배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모두가 AI 시대의 제왕으로 꼽는 엔비디아랑 직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그거 정말 좋은 비교 대상이죠. 두 회사 모두 AI 혁명의 중심에 있고 성장률도 비슷해서 아주 좋은 잣대가 되겠네요. 자,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 성장률이 62%, 네. 펠런티어의 63%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쌍둥이라고 해도 될 정도죠. 그러네요. 그런데 수익성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엔비디아의 이익률은 56%로 펠런티어의 40%보다 훨씬 높습니다. 맞아요. 다시 말해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면서 돈은 엔비디아가 더 잘 벌고 있다는 뜻이죠? 네. 사업의 퀄리티만 보면 엔비디아가 한 수 위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주가의 수준, 즉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야기가 180도 뒤집힙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미래 실적 대비 39배, 매출 대비 2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절대 싼 가격은 아니지만 네, 물론이죠. 하지만 펠런티어의 259배, 123배랑 나란히 놓고 보면 거의 평범해 보일 지경인 거죠. 와. 정리하자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심지어 수익성은 더 높은 엔비디아에 비해 펠런티어를 사려면 5배 이상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5배요? 이건 단순히 프리미엄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수준의 기대치가 붙어 있다는 뜻이네요. 도대체 시장은 펠런티어에 뭘 보고 이런 가격을 매긴 걸까요? 이게 바로 그 월스트리트에서 흔히 말하는 완벽함에 대한 가격이 매겨진 상태인 겁니다. Price for perfection. 네.
현재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펠런티어가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그저 유지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는 더 빠르게, 더 압도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는 기대감이 가격에 전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온 학생한테 다음 시험에서는 110점을 받아오라고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영원히 그렇게 가속 페달만 밟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렇죠. 심지어 전문가들의 예측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던데요. 네, 실제로 월가 분석가들은 펠런티어의 2026년 매출 성장률이 2025년에 한 54%에서 41%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둔화된다. 네, 물론 41%라는 성장률도 여전히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기대치와의 격차죠. 네, 기대치. 시장은 60%, 70%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가격을 매겨놨는데 막상 41%라는 성적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을 기대했는데 매우 우수한 성적이 나온 셈이죠. 아, 그러니까 시장은 매우 우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완박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실망감을 표출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뭐 회사가 스스로 만들어낸 높은 기대치라는 덫에 빠진 형국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잘하면 잘할수록 다음 분기에 넘어야 할 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 이 예측처럼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완벽함을 전제로 쌓아올린 주가는 기대치가 무너지는 만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아슬아슬한 웻줄 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네. 그래서 2026년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펠런티어가 나쁜 회사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너무나 훌륭한 기업입니다. 다만 훌륭한 회사와 위험한 주식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펠런티어의 문제는 그러니까 너무 높이 날아올랐다는 것,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정말 정반대 케이스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상승 기류가 불고 있는데 아예 이륙조차 하지 못하고 활주로에 멈춰서 있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기업, 빅베어.ai의 이야기입니다. 네, 빅베어.ai는 펠런티어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펠런티어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죠. 네. 생성형 AI 덕분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AI 사업을 한다는데 매출이 줄어드는 걸 상상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빅베어.ai의 현실은 그 상상과는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20%가 줄었어요. 감소했군요. 네,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 친 거죠. 이게 심지어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요. 벌써 2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줄어든 상태고 사실상 AI 혁명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AI 시장 전체가 화려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혼자 초대받지 못하고 창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뭐 회사도 가만히 있진 않았더라고요. 민감 정보를 다루는데 특화된 생성형 AI 플랫폼 에스크세이지를 인수하는 등 나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을 상대하는 사업에서는 보안이 생명이니까 그 전략적인 방향 자체는 아주 영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었죠.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너무 늦었을 수 있다. 네,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거죠. 좋은 무기를 손에 넣었지만 이미 전쟁의 판도는 다른 거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정적인 신호가 바로 미 국방부의 GANI.MIL 계약건이었죠. 네, 맞아요. 빅베어.ai가 가진 기술력이나 사업 영역을 보면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한 회사의 역량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결과는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그냥 계약 하나 놓쳤다 이게 아니에요. 네. AI 시장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의 그 막강한 AI 모델과 자본력을 앞세워서 모든 영역으로 영향력을 뻗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작은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 시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틈새마저 거인들이 메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도 AI 합니다. 이 깃발 하나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군요. 그렇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실력으로 증명해야만 하는데 빅베어.AI는 그 증명에 실패한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미래의 동력이 될 중요한 계약마저 놓치고 있는 상황.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질문이죠? 시장에 이렇게 확실한 AI 승자들이 많은데 굳이 이 불확실한 주식에 내 돈을 묶어둬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커진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AI라는 이름 아래서 정말 두 개의 전혀 다른 드라마를 본 셈이네요. 네. 하나는 눈부신 성공으로 기대치가 하늘을 찌르게 된 펠런티어. 다른 하나는 가장 뜨거운 산업의 한가운데서도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고전하는 빅베어.AI. 네, 한쪽은 성공의 대가가 너무 비싸진 경우, 다른 한쪽은 성장주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죠. 두 사례 모두 AI 주식이라는 하나의 라벨 뒤에 얼마나 다양한 현실이 숨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냥 AI라는 유행어에 올라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열풍이나 화려한 이야기를 넘어서 각 기업의 구체적인 실적과 경쟁 환경, 그리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가진 회사와 좋은 투자 대상을 구분하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죠. 2026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엔비디아를 찾기 위해 분주할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그 스타 주식 중 내일의 펠런티어처럼 완벽함의 덫에 걸릴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혹은 빅베어.AI처럼 화려한 테마 뒤에서 조용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기업은 없을까? 그리고 시장 전체가 그 사실을 알아채기 전에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